주목! 주목! 모두 여기 주목하세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요? 여기 주목나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한번 외쳐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이 주목은 왜 주목이냐 하면 속살이 붉고 또 껍질도 붉어서 붉을 주자를 써서 주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나무로 활을 만들었다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활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꽃말은 고상함이라고 합니다. 좀 뭔가 안 어울리죠? 이 나무는 해발 1000m 이상이 높은 산에서도 자라고 또 굉장히 키도 커요. 10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나무 모양이 좋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추위도 잘 견디어서 정원수로 흔히 심고 있어요. 아파트나 정원수로 쓰이는 주목은 굉장히 예쁘게 다듬어서 좋은 모양을 만들어서 조경수로 흔히 쓰이는데요. 이 주목의 열매가 좀 달콤하긴 한데 그 빨간 열매가 달리거든요.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 재질이 되게 치밀하고 광택도 있고 향기도 있어서 조각 재료나 건축 가구를 만들기도 한대요. 또 주목은 약으로도 쓰이는데 한방에서는 잎과 가지를 심장병, 위장병, 당뇨 치료에 쓰고 또 민간요법으로 설사나 가래를 다스리고 부충약으로도 썼다고 하는데 잎과 씨에 독이 많아서 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다니까 매우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재인 것 같아요. 미국 태평양 연안의 산에서 자라는 주목은 텍솔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암 물질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유방암, 인후암, 후두암 치료에 효과가 있대요. 정말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고 흔해서 뭐 그저 그런 나무 겠거니 했는데 참 신기한 약재로도 쓰인다니 참 멋진 나무 같죠? 여러분은 나무 열매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나요? 대나무 통에다가 빨간 열매를 집어넣고 팽 하고 쐈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나무 팽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느티나무처럼 1000년 이상은 살지 못하지만 적어도 500년은 예사로 사는 아주 오래오래 사는 나무예요. 나무의 속명 셀티스는 고대 히라보로 열매가 맛있는 나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열매가 아주 달콤해서 새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팽나무는 물과 공기가 잘 통하는 모래자갈 땅이나 좀 더 비옥한 곳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바닷바람을 쐴 수 있는 곳에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섬 지역이나 제주도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제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줄기를 살펴보면 숲이가 흑회색이고 거칠거칠하고 또 잘 벗겨지지 않게 생겼죠? 잎은 서로 어긋나 있고 약간 두껍고 상반부에 톱니가 있고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광택이 나네요. 4월에 잎과 동시에 새 가지에서 피어나고 꽃이 말이에요. 그 기부의 옆겨드랑이에서 수꽃이, 끝부분에서는 암꽃이 피어납니다. 9월이나 10월쯤에 둥글둥글한 빨간 알갱이 열매가 익어가는데 정말 맛이 달콤한지 팽나무에 유난히 새들이 많이 와요. 저는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올 가을에는 한번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도 한번 깨물어 볼까요? 여러분 5월에 흰눈이 펑펑 내린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나무에 하얀 꽃송이가 눈송인지 꽃송인지 잘 모를 정도로 하얀 나무가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사발에 소복하게 쌀밥을 얹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밥나무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밥이 오늘날 잎합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잎합나무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전라북도 일부 지방에서는 잎하, 여름이 온다 그런 뜻으로 잎하목, 이암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잎합나무는 한 해의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는데 흰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들고 꽃이 많이 피지 않는 해는 흉년이 든다고 믿어왔답니다. 보통 잎합나무는 높이가 20m 정도 되는데 잎은 서로 마주보고 꽃은 암수 딴 그루로서 5월이나 6월에 피어요. 주요 분포지는 전라도, 경상도 등 남부지방이고요. 해안선을 따라서는 서쪽으로는 인천까지, 동쪽으로는 포항까지 이 나무가 많답니다. 그런데 옮겨 심어오면요, 중부 내륙에서도 아주 잘 자란대요. 주요 분포지가 일본이나 대만, 중국의 운남성, 중국의 운남산 등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희귀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하얀 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팝나무. 정말 밥 한 사발처럼 보이는지 여러분도 한번 멀리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노란 꽃이 있는데 이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글자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모두 알고 있다고요? 애기 똥풀. 맞아요. 이 꽃은 키가 한 50cm 정도 되는데 줄기나 가지에 상처를 내면 노란 즙이 나와요. 그것이 애기똥과 비슷하다고 해서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꽃받침은 2장이고 수술은 많고 암술은 1개네요. 그런데 이 작은 꽃이 아주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답니다. 그것은 꽃을 포함한 모든 줄기와 잎이 약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서 잘게 썰은 다음에 어떻게 쓰이냐 하면 진통, 진해, 이뇨, 해독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기침이 나거나 기관지염, 위장 통증, 간염, 황달, 위궤양을 낫게 해준대요. 와, 정말 대단하죠? 약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뱀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 생풀을 짓띄어서 즙을 바르면 또 싹 다 낫는다고 해요. 와, 이 놀라운 사실을 품고 있는 애기똥풀. 이것은 양지 바른 길가나 밭 주변에서 흔히 자라납니다. 열매는 콩 꼬투리처럼 익어요. 자, 애기똥풀. 여리고 여리여리하고 예쁜 줄만 알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효능이, 약효가 숨어있는 훌륭한 약재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가지 꽃구경을 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꽃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해요. 결국은 꽃 이야기이긴 한데 아주 사연 있는 이야기랍니다.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수선이라고 하는 효성이 지극한 처녀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네요. 아버지를 기다리던 수선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장을 하고 몰래 적군에 들어가서 감옥을 지키는 옥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은 것을 뒤늦게 알고 통곡을 하는 중에 적군 힘이 발각되었대요. 그러나 수선의 갸륵한 효성에 감복하여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는 있었답니다. 이때 아버지 무덤가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하얀 꽃을 피워서 수선국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바로 이 꽃이 지금 보고 있는 조팝나무입니다. 이 조팝나무는 종류가 20여 종이나 된다고 해요.
진홍색이 피는 꼬리조팝나무와 잎이 둥글고 흰 쌀밥을 수북이 그릇에 담아 놓은 것처럼 꽃을 피우는 산조팝나무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잘 보일 수가 없답니다. 이 조팝나무는 한약재료도 쓰인다고 합니다. 뿌리는 상산 혹은 촉칠근이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맛은 쓰며 맵고 독이 있으나 학질을 낫게 하고 가래에 좋고 해열제에 쓰인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스피린의 원료를 추출하기도 하는데 조팝나무 학명이 일부분 약에 들어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식물이지요. 자, 오늘 조팝나무를 마지막으로 꽃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도 있을 테고 그러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4월이 가고 있어요. 이제 꽃도 많이 지고 있지만 또 5월에 6월에 피는 꽃도 있기는 있지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예쁘고 신기하고 재미난 사연 있는 꽃이나 나무를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민들레 선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딱따구리 선생님 김옥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영상 수업으로 가름해야 되겠네요. 영상 수업 오늘은 나뭇잎의 구조와 목공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잎이 있죠. 이렇게 잎사귀가 넓은 나무잎과 잎사귀가 좁은 나무잎이 있어요. 이 넓은 나무잎을 활엽수라고 하고 이 좁은 나무잎을 침엽수라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활엽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활엽수는 이렇게 잎이 길죠. 잎자루가 긴 친구, 여기를 잎자루라고 해요. 여기를 잎자루라고 하고 여기 뒤에 줄이 쭉 있는데 요거를 주맥, 또 옆으로 빗살무늬 무늬가 보이죠. 이 친구는 층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잎의 구조는 잎자루, 주맥, 층맥, 그 사이에 녹색 여기를 잇몸이라고 그래요. 이 잇몸은 광합성을 하는데 작용을 하고 뒷면에 이 잇몸은 숨쉬는 작용을 해요. 여기로 수증기와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쉬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 다음 여기 가장자리를 거치라고 해요. 이 거치는 이 잎은 벚나무 잎인데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톱잎 거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잎이 구불구불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물결무늬 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잎을 가진 친구를 활엽수라고 그러고 또 여기 좁은 잎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좁은 잎을 가진 친구는 잎이 끝이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침같이 생겼다고 해서 침엽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침엽수는 구조가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생겼죠. 이 친구는 주맥과 측맥이 없어요. 그냥 주맥으로만 돼 있어요. 일자, 나란히 맥이라 그래요. 측맥이 없어서. 그래서 이 침엽수의 구조는 여기 보면 갈색, 끝이 갈색이 보이죠. 이 친구를 이렇게 갈색이 보이는 여기를 잎집이라 그래요. 우리도 집에서 살죠. 이 친구도 잎집 안에서 살아요. 잎집에 사는 잎사귀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잎사귀가
두 개인 친구가 있어요. 잎집안에 잎사귀가 두 개인 친구, 잎집안에 잎사귀가 세 개인 친구, 잎집안에 잎사귀가 다섯 개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잎집안에 잎사귀가 두 개인 친구는 우리나라 소나무인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찬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죠. 그래서 젓가락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는 젓가락 생각해서 젓가락은 두 개죠. 젓가락 두 개. 외국 소나무는 포크를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포크는 세 개죠. 그래서 외국 소나무는 잎사귀가 세 개랍니다. 그래서 또 잎사귀가 다섯 개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잣나무인데, 잣나무는 잣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기도 불편하고 포크로 먹기도 불편하죠. 손가락으로 먹는 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 손가락은 다섯 개. 이 잎사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잣나무는 잎사귀가 다섯 개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엽수와 침엽수 구분법과 우리나라 소나무, 외국 소나무, 잣나무 구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목공 수업을 하겠습니다. 목공 수업 재료는 이렇게 자동차 모형이 있는 목공과 자동차 바퀴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작은 막대가 있는 나무 조각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면 모형 자동차 목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공 만드는 건 여러분 많이 만들어 봤죠? 이거 페이퍼로 사포질을 꼼꼼히 해주면 더 매끄럽고 예쁜 자동차가 만들어지겠죠? 사포질을 여러분들 꼼꼼히 잘 해주시고요. 또 이 바퀴도 잘 굴러갈 수 있게 사포질을 가장자리랑 면적 모두 다 사포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 자동차 목공은 사포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선생님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매끄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포질을 잘 하고, 요 나무 막대도 사포질을 잘 해서 목공 자동차 여기 구멍 있는 부분 여기다가 먼저 요거를 막대를 연결하고 자동차 밖에다 바퀴를 끼워서 다시 이쪽 구멍이 나 있는 쪽을 연결하면 앞바퀴 완성. 또 뒷바퀴도 구멍에다 먼저 연결한 상태로 자동차를 몸체를 통해서 여기 구멍을 연결하면 자동차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목공 자동차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다 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면 좋을 거라는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나무 절편 편 이렇게 작은 거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공 풀, 그 다음에 네임펜을 준비해 놓고 한번 자동차를 꾸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달린 부분에 밋밋하니까, 여기가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자동차 보면은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나사라 그러나 그런 것 같이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공풀을 바르고 여기다 이렇게 바퀴에다 붙이니까 안 붙인 것보다 좀 더 낫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 네임펜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바퀴에 무늬를 넣어주면 이게 굴러갈 때 더 화려해 보이고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기발한 생각을 해서 또 멋진 자동차를 만들까 궁금하네요. 펜이 이렇게 펜으로 또 여기 앞면에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생님은 햇님 모양으로 한번 헤드라이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멋진 상상을 해서 한번 잘 꾸며보시면 멋진 목공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자동차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선생님도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더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번에 또 청룡산에서 만나서 우리 재밌게 수업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목공 수업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